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매드팩토 관련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핫다를 하진 않아요. 핫다 자체는 저는 안 합니다. 핫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 그대로 상따 반대말이죠. 하한가를 따라잡는다. 하한가를 들어갔을 때, 하한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저는 요거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매매를. 하한가 자체 들어갔을 때, 왜 안 하냐면은 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들어갔더라도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한가를 들어가서 하한가를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생기는 심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식 종목 막 5%, 10% 밀기만 해도 투매 이런 매도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해요. 개인들의 매도 심리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나 이거 올라갈 것 같아 해서 매수가 솔직하게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그 떨어지는 칼날 관련해가지고 저거 잡으면 베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핫다는 거의 안 해요.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의 개인 심리를 좀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한가를 잡았으면은 저도 불안해요. 상따는 왜 하죠? 상따를 하는 거? 상따를 하는 이유. 다음날 시가, 갭. 시가의 갭이 얼마나 떠줄까? 그 기대감으로 상따를 하는 거죠. 상따를 하는 건. 그러면은 하한가를 가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까요? 내가 핫다를 했다가 아니라 하한가를 가면 다음날 어떤 걸 바랄 수밖에 없죠? 아니, 바란다는 건 아니지. 다음날 어떤 모습이 생각되죠? 상따랑 반대예요. 상한가 간 종목이랑 반대예요. 이거 상따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상한가, 다음날 시가 갭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죠. 하한가는 다음날 시가 갭 하락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그냥 반대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은 너무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싶어서 상한가를 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 산 사람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내일 시가에라도 사야겠다. 그래서 시가 갭이 뜨는 거고, 하한가를 간 종목은 가면은 너도 나도 팔고 싶어서 하한가를 간 거예요. 그 와중에 못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시가에라도 팔아야죠. 그러니까 갭 상승이랑 갭 하락이라는 당연한 흐름이 어느 정도 확률 100%라고는 할 수 없죠. 상한가를 가더라도 갭 안 뜨는 것도 있고, 그 와중에 뭐 새벽에 악재가 떠서 갭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 주식시장에서 통상적인 개념은 상한가를 간 종목은 다음날 시가 갭이 뜰 확률이 있고, 하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날 갭 하락 좀 더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정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에서 핫다를 했을 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핫다를 했다가 안 풀리면은 오늘, 그럼 난 다음날 개파락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핫다 자체를 잘 안 합니다. 핫다를 거의 안 해요. 옛날부터 안 했어요. 제가 뭐 관리 종목 옛날 옛적에 막 하다가 뭐 상패를 먹더라도 핫다는 좀 정말 이게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굳이 핫다를 해야 되나? 상따하기도 바쁜 시장인데?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잘 이용해요.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핫다를 저는 거의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은 핫다를 하진 않지만 살짝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핫다 하한가 간 종목이 내가 매수할 만한 근거가 몇 개 보이면은 지켜봐요.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두고 얘가 혹시라도 풀어주나, 자동 매수도 좀 걸어두고 막 0%, 막 1%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한 2, 3% 올라와 줬을 때 자동 매수 되게 좀 걸어두긴 합니다. 내가 할 만한 조건들이 있다면은 그 전제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여야지 해요. 그래가지고 핫다 자체를 하진 않는데, 하한가를 갔다가 풀리면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또 반발 심리가 있어요. 하한가를 닫았다가 하한가에다가 막 개인들이 그 수많은 물량들 다 팔겠다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쓱 걷어줘. 하한가를 풀린다라는 거는 하한가에 수없이 많은 물량이 있잖아요. 하한가를 가면은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매도를 걸죠. 그리고 하한가를 가는 것 자체가, 자, 어떨 때 하한가를 가죠? 하한가 그냥 가나요? 주식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하한가를 갈까요? 주문 실수 같은 거 제외하고 상한가 가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가나요? 상한가는 호재가 있을 때, 하한가는 악재가 있을 때, 이게 대표하는 그 느낌이죠. 상한가는 호재고 하한가는 악재, 이게 각 상한가 하한가의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기 위해서 하한가에 걸어요. 공포감도 생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하한가에 물량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한가가 풀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한가가 풀린다라는 거, 물론 하한가 풀렸다가 다시 닫는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기본적으로 하한가가 풀릴 때 거래 대금을 보세요. 이 거래 대금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터질 수밖에 없죠? 하한가에서 풀고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하한가에 있는 물량을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악재가 뻔히 있고 개인 시장 딱 봐도 하한가에 들어간 거는 안 봐도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겠죠. 안 봐도 악재가 있어.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하한가를 간 거야. 거기다 얘는 아침에 개파락까지 했잖아요. 개파락도 26%.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있고, 거기다가 악재가 있고, 이런 공포감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 많이 걸어둔 거를 누군가 걷어가야지 하한가가 풀리겠죠. 즉, 돈이 개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들어와야 하한가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악재 뉴스에 대해서 정정 뉴스가 나오던가, 케이스가 그 정도가 있겠죠. 근데 얘는 정정 뉴스까지는 아닌데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큰 돈을 누가 치운 거잖아요. 누가 산 거예요. 그리고 풀리니까 너도 나도 또 매수로, 여기서 손절 쳤던 사람들이 뭐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도 야 기다렸다 하면서 따라 붙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 뭐 몇 가지 제가 봤던 거가 있기는 한데, 프로그램 일단은 얘가 하한가에 들어갔죠. 10시 뭐 한 아침 9시 9분부터 해가지고 10시인데 프로그램이 조금씩 스멀스멀 사요. 조금씩 사요. 조금씩. 뭐 많이 사는 건 아니고, 얘네도 좀 부담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11시 좀 넘어서 풀렸죠. 자, 8억 100천억 8억이다가 11시 40분 이거 11시 39분 40, 이거 3분봉이니까 1분봉 하면 40분도 껴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한가에서 8억 사놓고, 하한가 누군가 뭐 이제 다른 돈도 들어왔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풀진 않았을 거고, 그래도 누군가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프로그램으로 야 이거 하한가 풀려고 하나 보다, 단타 치자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풀리고 주가 올라가니까 처음에 좀 돈 쓰는 척 하더니 4만원에서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42,000원부터 매도 막 쭉쭉쭉 해가지고 결국엔 다 팔아먹고. 기본적으로 일단 프로그램이 살짝 발을 담궈놨고, 하한가 풀 때 프로그램이 좀 추가 지원 사격을 하긴 했습니다. 뭐 저게 주축으로 다 푼 건 아닌데 지원 사격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얘를 지켜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재료 측면이에요. 저는 어차피 재료를 정말 중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료에만 꽂히면은 또 매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하한가를 간 이유가 이 키트루다죠? 벡토서팁이네요. 키트루다란다. 관련해가지고 매드팩토가 개발 중인 벡토서팁이 면역항항제와 병용요법 관련 임상시험 변경을 신청했다. 그리고 오늘 그 임상에서 악재성 관련 뉴스가 나왔죠. 일단은 병용 임상 변경 계획에 그게 부결 처리됐다라는 거, 거절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드팩토 벡토서팁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부 독성,
그냥도 아니고 심각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각한 피부 독성과 간에 대한 독성.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좀 피부도 뭐 물론 심각하죠. 근데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해독 이런 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진짜 얼굴 그 황달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 좀 많이 안 좋게 딱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뭐 사람 몸 중에서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부 독성이랑 간 독성 때문에 뭐가 됐든 부결 처리됐대요. 부결. 임상 부작용 보도에 하한가. 그리고 플러스로 이것까지 붙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망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도 요거를 그냥 이제 제목이랑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봤었거든요. 폰으로 보다 보니까 뭐 빨리 보고 치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임상 뭐 부작용 뭐 이런 거 있구나. 그리고서 보다 보니까 사망 관련해서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자,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건은 벡토섭틱과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으로 인한 사망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하한가를 간 이유를 뉴스를 보고 알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저거 뭐 임상 아니면 내부 정보를 아는 거 아니니까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하한가를 갔던 이유가 뭐가 됐든 심각한 피부 독성이나 간 독성 그래 이러면은 뭐가 됐든 일단 부결 처리도 됐겠다. 심각한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하한가 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짝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회사의 해명 뉴스 쪽을 보니까 뭔가 관련해가지고 사망자가 있었나봐요. 임상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해당 환자는 뭐 임상에 관련해가지고 뭐 완전간의 달성 중 뭐 있긴 한데 그 뒤에 이제 사망이 붙어 있었나봐요. 즉 다른 뉴스들엔 사망이 뭐 붙어있는 뉴스도 있겠죠.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게 포인트였죠. 결국 보면서 뭔가 사망도 엮여 있었나 보구나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한가를 갔나 싶으면서 회사 측의 얘기, 병용으로 인한 사망이 아님을 명확히 말한다. 요 부분. 변경계획만 뭐 제출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망자 그거 뉴스가 조금 부작용보다는 지금 부작용을 제가 이제 사망자를 몰랐으니까 부작용에 좀 포커싱을 했는데 간 독성이랑 뭐 저것도 좀 엄청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망 관련해서도 뭐가 있었나 보구나. 물론 매드팩토에서 지금 얘기를 했죠. 사망 우리 그것 때문에 테스트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다 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외부 뉴스에서 사망자가 엮여 있고 사망자가 엮인 거랑 안 엮인 거랑은 악재에 대한 강도가 또 달라져요. 코로나도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1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첫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노인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임팩트가 달라집니다. 질병이라던가 뭐 생명 관련해서 사망자가 있고 없고 코로나가 사실 사망자 아예 안 나오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폐렴 같은 거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지금처럼 엄청 강했던 그 정도의 임팩트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통계치로는 적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망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병 관련해서도. 근데 이제 내가 몰랐던 사망 관련해서 뭐가 뉴스가 엮여 있었나 보구나 하한가를 갔는데 나는 그 전까지 간독성 그것 때문인 줄 알았더니 사망자 뉴스가 뭐가 엮여 있었네. 근데 그 뒤에 회사 측에서 중증 이상 반응 및 사망, 임상이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재 관련해서 사망 이슈가 있는 거고 독성 이슈 이렇게 두 개가 있던 거죠. 근데 내가 처음에 알았던 거니 이거예요. 내가 처음 그냥 뉴스 봤을 때 알 수 있었던 건. 근데 그 뒤에 봤더니 사망 이슈도 있었구나. 이거랑 이거가 결합해가지고 하한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 뒤에 회사에서 나온 해명이 사망 이슈는 우리 임상이랑 연관 없다. 즉
분명히 저는 독성이랑 사망 이슈가 있으면은 전 당연히 사망 이슈가 더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든 사망, 생명이랑 관련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악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쓱 치워져요. 이게 아니래. 물론 이제 회사 측의 해명이니까 뭐 사실 진실은 모르죠. 뭐 다 화이자도 그렇고 뭐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가 됐든 뉴스상으로 이것도 좀 커 보였는데 회사 측에서 이거는 악재에 대해서 반을 없애줬어요. 큰 악재를. 그래가지고 재료 측면에서 이러면은 하한가를 갔던 거에 대해서 좀 돌릴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병용 임상 뭐 다시 좀 이런 거 관련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계획해가지고 변경 계획안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 요것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큰 악재가 일단 치우는 뉴스가 사이사이에 숨어있죠. 하한가가 풀리기 전에 뉴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어디 갔어? 요거 44분 뉴스에도 31분 뉴스에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 뉴스가 물론 이걸로 갖다 바로 반등을 줄지 안 줄지 모르죠. 9시 31분이면 여기 있었던 건데 반응이 없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일단은 그거를 기억을 해두고 얘는 풀리면 한번 좀 볼 수 있겠다. 저런 큰 악재에 대해서 일단 반 정도를 치워놨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좋아 보였던 거는 얘가 일단 개파락을 했다라는 거. 개파락 낙폭 과대는 항상 기회가 됩니다. 개파락한 거랑 계단식으로 내려온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하락한 거랑 개파락한 거랑 올라갈 때 매물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앞에서 물린 사람들의 매물. 당연히 개파락보다는 계단식 하락이 매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개파락은 자 정말 간단해요. 개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가 본절 심리가 있습니다. 본절 복구 다들 겪어보셨죠? 내가 어떤 종목 만원에 샀는데 얘가 뭐 한 8천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한 9,300원, 9,500원인데 조금만 더 올라와라. 3%, 5%만 더 올라와라. 마이너스 20%, 30% 갔던 종목이 이제 마이너스 5%로 줄었으면은 손절할 법 하거든요? 근데 초보 때는 그 손절을 못 쳐요. 기다려요. 본절을 기다려요. 만원 주변 진짜 와라. 9,700원, 800원까지 와라. 만원짜리가 한 7, 8천원 갔다가 30% 밀렸다가 한 5% 마이너스인 상태까지 올라오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하느님이 살려주셨구나. 손절을 쳐요. 아니면 분할 손절을 치기 시작하던가. 물론 이제 올라올 때 뭐 뉴스가 붙으면 그거 보고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논의 케이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 대표적인 복구 심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본절 심리다. 본절 심리. 본절만 알아. 물렸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올라올 땐 본절만 알아. 본절에서 내가 여한 없이 정리하고 간다. 본절 제발. 근데 계단식은 자 골고루 물려있겠죠. 골고루 물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매물 매도를 본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개파락을 했다라는 거는 너도 나도 사이좋게 20% 30%를 맞고 시작해요. 즉 요 주변에 와야지 손절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뭐 100명 중 100명 다라고는 할 수 없죠. 100명 중 한 절반 이상은 최소한 여기서 52,000원 요 부근에서 물린 사람들은 요 주변 5만원은 넘어야지 손절을 좀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심리적으로. 본절 심리가 개인의 정말 대표적인 그 심리 마인드 중에 하나인데 하한가 맞고 시작했어. 개파락으로. 못 팔아요. 이런 거. 여기서 못 팔아요. 45,000원이든 뭐든 여기 올 때까지 팔 생각이 거의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아까 전에 그 계단식 하락보다는 훨씬 더 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풀렸을 때 탄력도 조금 더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재료 플러스 재료에서 저는 제 판단이에요. 어차피 주관적이니까 재료 관련은 그런 판단이라 개파락한 거 개파락도 뭐 20% 30%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외국인 뭐 올라올 때 그냥 그 하한가 풀어주는 그 돈
그런 것들 엮어가지고 종목 이거 하한가에서는 저는 매수 안 하고 풀리기 기다렸다가 보면은 관련해서 한 3%, 4%? 그 부근에다가 38,500원 그 부근에서부터 해가지고 자동 매수 걸어놓고 풀렸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4만원 돌파했는데 이 정도면 얘 어제 개파락이 30%인데 조금 더 튀어줄 수 있지 않나? 45,000원까지는 보자. 또 사고 팔고 이제 43,000, 4,000,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길게 하고 그런 이유예요. 개파락 낙폭이 과대 단기간에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료에서 사망 뭐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또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 거 아니다 문제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분봉에서 나오는 매물 강도가 개파락은 훨씬 더 적게 그리고 높이 올라가야지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그런 걸로 좀 복합적으로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이 뭐 항상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얘 또 뭐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이제 관련해가지고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만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